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돈은 전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잃었어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 3일 동안 주식시장은 단기 급등에서 급락으로 이어지며 엇갈린 이익과 손실을 겪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뒤에서 조종하는 시장입니다.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폭등과 폭락이 반복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폭등시키고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투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에 몰려들면 정부는 주가를 폭락시켜 개인 투자자들을 묶어두고 스스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정통 돼지 도살장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폭등은 9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았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5일 연속 거래가 급등하며 20% 상승했습니다. 주식 거래량은 기존 5천억 위안에서 3조 위안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당시 투자자들은 매우 열광적이었습니다. 모두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 한도를 전부 소진했으며 심지어 친척과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주식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 큰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주식시장에 1,000만 위안을 준비하여 투자하려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방금 휴대폰 꺼내서 주식 계좌를 확인했어요. 3년 동안 주식 안 했거든요. 보니까 어떤 주식들은 차환채 같은 걸 샀는데 이 번호를 등록하고 내일 우리 돈을 좀 더 넣어서 1,000만 위안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만약 수익이 나면 우리 모두 나가서 신나게 소비하자고요. 소비를 자극하자고요. 내일 아침 9시 전에 일어나서 투자 상황을 기록할 거예요. 이번 주식장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될지, 국물만 마실지, 아니면 뼈도 남지 않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정부 발표 이후 며칠 내에 31세 이하의 사용자 수가 전주 대비 77% 증가했으며 많은 젊은이가 심지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동북 지역 정권거래소의 고객 매니저는 다수의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고 대학생들은 투자 조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2000년대생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식이 폭등하자 이들이 보여준 행동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다들 이 세대는 집도 안 사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들은 돈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주식시장에 미친 듯이 뛰어드는 걸 보니 나이 든 세대는 비교할 수 없네요. 이들은 모든 대출 플랫폼에서 가능한 한 대출 다 받고 집을 담보로 걸 수 없으면 휴대폰이라도 담보로 맡기고 눈에 불을 켜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원래 정부는 집 가진 중산층이 주식시장을 이끌길 바랐겠지만 이렇게 허세 부릴 줄밖에 모르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뛰어들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사실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이 여성은 주식 초보자로 친구의 부추김에 주식을 살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제게 6년 동안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설득했어요. 그 친구는 하루에 3만 위안을 벌었다면서 이번이 큰 기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치솟는 추세를 보면 저도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초보자입니다. 도대체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날릴 거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상승세는 10월 8일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난 첫날에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날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결 주임이 등장해 확신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질적인 자극책을 내놓지 않아 시장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다음날 상해 주식시장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6.6% 폭락해 4년 반 만에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11일 중국 호심 300 우량지수는 2.77% 하락하며 3,887.17포인트로 마감됐고 이번 주 하락폭은 3.25%였습니다. 상하이 정권거래소는 2.55% 하락하며 3,217.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한 네티즌 토구 엄마는 영상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0만 위안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에 남편에게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내 남편이 어제 10만 위안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어요. 어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역사적인 폭등으로 시작했다가 고점에서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주식시장이 또 폭락했어요. 주식이란 게 참 안 사면 계속 오르다가 사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남편도 분명히 주식에 발이 묶인 것 같아요. 물어보니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엔 묶였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또 언제 팔았냐고 물어봤고 무엇을 샀는지, 묶였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죠. 남편은 증권주를 샀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큰 폭의 상승할 때는 증권주를 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조정 중이라서 묶여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나는 남편에게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물었는데 남편은 말하지 않더군요. 그저 나에게 돈 벌면 선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조금만 손해를 봤으면 좋겠어요. 한 젊은이는 북경에 있는 두 채의 집을 팔았고 친척들에게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본전을 잃게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3번 말할게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비록 제가 주식 초보이긴 하지만 경제학 석사로서 경제에 대해 꽤 민감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동안 벌어진 일들은 저를 너무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예요. 이틀 전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서 돈을 버는 게 물 마시는 것보다 쉬워 보였어요. 저는 이번이 평생에 한 번 올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온갖 영상이 나오니 그 유혹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심지어 앞으로 이번에 번 돈으로 탐핑하며 편히 살아갈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저는 시행력이 강한 사람이라 결정하고 바로 북경풍대에 있는 두 채의 집을 팔았어요. 급하게 팔아서 몇십만 위안 손해를 보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시 저는 우리 고모와 이모에게도 그들의 저축해놓은 돈을 빌려달라고 설득해서 모두 주시장에 넣었어요. 그들에게 주식시장에 대한 좋은 전망을 뜻없이 설명하며 함께 부자가 될 꿈을 꾸었어요. 나의 끈질긴 설득 아래 그녀들은 마침내 나에게 감동받았고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내가 그 고모와 이모를 부와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그들을 다시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모의 저축은 그녀의 아들을 위해 저축한 결혼 자금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들의 돈을 날리게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9일 개장날 돈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사기극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모든 걸 깨닫고 나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후회학은 없어요. 지금 고모와 이모도 저를 원망하고 있고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돈을 빼지 못했어요. 며칠 더 기다려보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불안해요. 여러분, 도대체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세의 이 석사 학위 소지자는 주식 투자로 4일 만에 28만 위안을 잃었고 그 당시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이네요. 제가 어제 했던 말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폭락했어요. 제 계좌에서 어제 하루 만에 10만 위안이 날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합치면 총 28만 위안이 사라졌네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말했던 거요. 제 계좌가 사상 최고치인 190만 위안에 도달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손실을 보고 나니 제 계좌에는 162만 위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들은 모두 폭락했어요. 190만 위안 빼기 162만 위안은 28만 위안이네요. 2-4일 동안 28만 위안을 잃었어요. 도대체 왜 미리 전부 팔지 않았을까요? 8일 영파의 한 여성이 쇼핑몰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위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으나 하루 만에 폭락하여 파산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지 공안은 투신 사건은 사실이지만 주식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9일 중국 SNS에 고층 주택에서 누군가가 추락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퍼졌습니다. 추락할 때 큰 소리가 났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온라인 소문에 따르면 산서성 태원시 만백림구 하원 2단지에서 한 남성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해 400만 위안을 넣었으나
9일 주식이 대폭 하락하는 걸 보고 정신이 무너져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소장이 왜 갑자기 급락했을까요? 이번 주식 시장의 폭등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조작한 판에 불과합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오면 국영기업과 중앙기업들의 손실을 만회하고 나서 정부는 이 부추들을 수확하기 위해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이러한 폭락은 필연적이고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중공당국이 운영하는 대형 도박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경제학 교수 상청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처음부터 국영기업의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투자자들은 단지 희생양일 뿐이다. 국민들이 왜 손해를 보는가? 그것은 국가가 당신이 손해보길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주식시장을 지렛대로 사용해 민간에서 수십조 위안의 자금을 끌어들여 국영기업들의 불량 채무,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채권,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불량 자산 등을 모두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한 노련한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는 언제나 베이는 부추의 운명에 처해 있고 진정한 승자는 상장 기업의 사장들이나 중공의 권력자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 손해보셨죠? 개인 투자자의 95%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새로 계좌를 연 분들이 첫 번째로 당하셨네요. 방금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오늘 전부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황 소장이라고 했고 모든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황 소장이 왔다고 사라고 했잖아요.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웠다면 아직도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도 하루 종일 소와 말처럼 일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베어지는 부추일 뿐이에요. 주식시장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 누군가 손해보면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장의 큰손들, 기관들, 상장기업의 사장들이죠.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정보력이나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세도 볼 줄 모르고 재무제표는 다 가짜예요. 세상에 기술적 분석 같은 건 없습니다. 배우지 마세요. 배울수록 알수록 더 크게 손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 생에서 한 번만 손해보는데요. 그러면 평생 한 번만 손해보는 겁니다. 만약 지금 주식을 시작해서 앞으로 돈을 벌면 가장 재수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 사람은 결국 더 크게 손해볼 테니까요. 카지노와 똑같아요. 처음에 조금 벌게 해주는 건 더 크게 잃게 만들기 위해서죠. 처음에 들어가서 초기에 잃고 실망해 거기서 멈추면 그럼 이후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니까 한 번 잃은 거죠. 그렇죠? 상해 및 심천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및 유출을 기록한 자료가 시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월 9일 정오까지 기관과 주요 자금들이 모두 빠르게 도망치면서 순 출금액이 1,728억 6,5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만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매도 상위 10대 브로커 중 상위 3곳은 USB 72억 위안, 골드만삭스 49억 위안, 모건 스탠리 46억 위안을 각각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자국영 국대군안이 18억 위안, 중신증권은 17억 위안, 그리고 중신리용증권이 13억 위안을 각각 매도했습니다. 결국 외국 증권사와 국영기업, 중앙기업들은 모두 앞다투어 팔아치우며 도망갔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남아서 모든 것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식에 뛰어드신 분들 첫 번째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고가로 시작해 저가로 마감하는 고개 저주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막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리셨을 거예요. 신규 투자자는 항상 학비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처음엔 손해를 보는 게 필수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만약 처음에 손해를 보고 바로 팔고 떠나신다면 더 이상 주식에 손을 대지 않을 테니 사실 운이 좋으신 겁니다. 조금 손해보는 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처음에 돈을 벌었다가 조금 손해보고 그 다음 다시 조금 벌고 점점 주식에 중독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돈을 조금 벌고 많이 잃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책을 사서 읽고 포럼에 나가고 심지어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주식으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매일 저한테 자랑하더군요. 20만 위안을 투자해서 하루에 4천에서 5천 위안을 벌었다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했죠. 그 친구의 월급이 한 달에 1만 위안 정도였는데 주식으로는 하루 만에 월급의 절반을 버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회사에서 일하는 게 무슨 미래가 있냐고 하더군요. 매일 저한테 말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주식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해 하반기에 들어서 그는 20만 위안을 거의 다 날리고 7, 8만 위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울상이 되어서 저한테 주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에게 주식하지 말라고 충고했었죠. 제가 주식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주식 시장에 대해 나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시장에서 꽤 많은 손해를 봤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